어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 의사가 분명하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알고 봤더니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요청과 요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그리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 나란히 들어보시죠. 당이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의 추진에 관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훈식 실장이 직접 나서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제지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밑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공개적인 회견까지 하면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까지 만들었을까요? 자,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 혹시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건 아닐지라는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저런 상태는 어제 이제 강유정 대변인 입장이 네. 그동안 대통령실은 6월 달에 그때 5월 말이었죠. 그때 이제 또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사실상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라고 지금 본회의 지금 대기 중인 법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법 그렇게 서둘릴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유정 대변인이 3시에 그 입장을 일관성 있게 우리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네. 거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3시 30분에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이건 이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게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하고는 당정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당정 관계의 중심에 선 친정집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자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기를 갖다 돌보고 있는 거지 언제 이재명 대통령 돌보고 있냐 이런 네. 인식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나 큰 인식이 차이인데 이번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청래 당대표의 자기 정치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표로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네. 정치를 통해서 여야 협치 정국뿐만 아니라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도 국민적 공감, 이해, 동의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방식, 정청래 대표의 방식으로 앞으로 사법개혁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네. 더 이상 용인하고 용납하지 않겠다. 그 메시지를 어제 강하게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하루 만에 철회하는 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11시 30분 그제 오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재판중지법 이달만 처리하겠다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그러나 다음 날 어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말다는 생각이다라는 걸 당에 전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재판중지법 실익 없다라면서 결국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기자회견까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등판을 했고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다시 한번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등판해서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2번, 3번 수차례 강조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따라 붙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앙일보로 보여드리죠. 자,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중지법 제동에는 정청래에 대한 어떤 비판이 실려 있다라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정청래에게 자기 정치 말라는 용산의 경고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위해서 당과 함께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대통령실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던 것이다. 그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변인도 나서고 정무수석도 여의도 국회에 찾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직접 마이크 잡고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지금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호 전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너무 과도한 그 해석인가요? 해석이라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각자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 각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네.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리고 역대 최대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 입법들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들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고, 특히 네.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비롯한 적극적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그런 지지하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는 에이펙 이후에 그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또 한중 회담이라든가 이런 회담에 대한 후속 입법이라든가 네. 예산 처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 이슈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접 내세워서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그 정무 라인을 통해서, 김병욱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네. 내지는 국회 찾아가 설명을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강훈식 실장이 직접 네. 마이크를 잡은 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이 논란을 지속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 정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은 당대로 개혁 과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 같고, 네. 대통령은 개혁 플러스 나머지 민생과 경제를 두루 챙겨야 될 필요성을 얘기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한 것이지 당내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왜 지금 전해드리냐 하면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고, 하루 만에 그 강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그 재판 중지법을 이렇게 급변하면서 급하게 돌연 취소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당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었다. 그리고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듯한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수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반복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그 앞서 선고가 이루어진 대장동 재판하고 연관을 이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대장동 재판에서 판결문이 7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번이 나옵니다. 네. 물론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제 대장동 업자들이지만은 그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근데 대장동 업자들이 다 징역 8년 이렇게 중형을 받고 네.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니까 그러자 나온 게 이제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 네. 이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저런 방침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을 시킨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당장은 그렇게 리스크가 현실화될 일이 없는데, 저렇게 재판중지법까지 만든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 정말 사법 리스크가, 중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구나. 어떻게든 이 재판들을 멈춰야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오히려 부각되는, 그래서 국정 동력의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채원 부위원장님. 예. 자,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재판 중지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방침을 세웠을까? 이게 소통 부족에서 온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정치부 의원님? 그러니까 당이 추진한 이유는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요.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지시킨 것도 아니고,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중지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지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각급 법원들에 있는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각각의 재판에 대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각각의 판사들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중지시켰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에 대해 그 1심 판결문을 보고 본인들을 계속해서 뭔가 재판 재개해야 된다. 사법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전 반응한 거라고 보고요. 네. 반응한 거에 대해서 전 대통령실이 저는 브레이크 역할을 잘 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전에 좀 조율이나 소통 과정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당정 관계가 건전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네. 당정 관계 뭔가 마치 그 대통령실의 막 명령을 하달받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할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견이 있을 때 조율할 수 있는 건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틀 전에 발표했던 거를 바로 대변인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발표할 정도라면은 사전 조율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있을 그 법안 추진 과정이나 아니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이 있다면은 조금 의견 조율을 좀 충실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교통 정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일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